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의 출퇴근길을 확인하기 위해 관청의 위치부터 알아보기로 했다. 청계천이 반으로 나누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궁과 중심적인 관아, 종묘와 사직 같은 것들은 전부 이 청계천 이북에, 청계천 북쪽에 배치됩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사직이 전부 이제 청계천 이북에 배치되면서 이곳이 이제 관청이라든가 또 주요한 국가적 시설들이 밀집하는 구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경복궁 앞, 현재 정부 종합청사가 자리 잡고 있는 세종로는 조선시대에도 주요 관청들이 들어서 있던 행정의 중심지였다. 남쪽을 바라보고 그 왼쪽으로, 그러니까 동쪽 방향으로는 가장 가깝게 의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조, 그 다음에 한성부, 그 다음에 호조, 기로소가 쭉 그 동쪽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서쪽 방향으로는 바로 예조, 형조, 병조, 공조가 있었고. 조선시대 세종로는 양옆으로 6조의 관청이 들어서 있다 해서 육조거리라 불렸다. 당시의 육조거리를 복원해보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중심으로 오른쪽엔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가, 왼쪽엔 예조, 중추부, 사원부, 병조, 형조, 공조가 들어서 있었다. 그렇다면 관리들의 거주지역은 어디쯤이었을까? 현재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다. 경복궁 동쪽에 위치한 종로구 가회동엔 윤보선 전 대통령의 가옥이 있다. 지금은 서양식이 많이 가미된 형태로 개조됐지만 원래 이곳은 한말에 지어진 세도가의 집으로 당시 양반가로선 최대 규모인 99간 집이었다고 한다. 대문 앞엔 당시 양반가의 흔적이 남아있다. 예, 바로 커다란 소설대문 앞에 그 노두돌이라고 하는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탈 때 쉽게 오르기 위해서 발을 디디고 올라타는 그런 돌이 되겠습니다. 가회동을 포함해 전통 가옥촌을 이루고 있는 이 일대가 조선시대 고위 관리들의 거주지였다. 한성부 시대에 그 북부에 해당되는, 오부 중에 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이었고, 특히 이 지역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서 있으면서 주로 이제 왕궁에 출퇴근하는 고급 관료들이 집단으로 주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름하여 그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죠. 그런 의미에서 북쪽에 있으니까 북촌이라고 했고, 그 이전에는 우대, 우대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북촌과 함께 조선시대 고위 관리들의 거주지로 꼽힌 곳이 장동이다.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장동은 당시 순화방이라 불린 고급 주택가였다. 특히 이곳은 조선 후기 세도가인 안동 김씨의 집단 거주지로도 유명했다. 안동 김씨의 일 가문 중에 이 지역에 세가하는 사람들을 장동 김씨라고 불렀죠. 바로 그 집안이 우리 조선 후기 60년 세도 정치를 이끌어갔던 그 집안이 바로 이 터전이 바로 이곳입니다. 입조일기의 저자인 조중회도 바로 이 장동에 살고 있었다. 조중회의 출근 시간을 알아보자. 장동에서 육조거리까진 약 1km, 말 타고 20분 거리다. 창덕궁까진 약 3km. 출근 시간은 약 1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 당시에 한성은 신분이나 직업별로 이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이나 관청 옆에 이 북촌에는 고위 관리들이 모여 살았고, 지금의 이 남산 지역에는 하급 관리나 또 이 관리가 되지 못한 양반들이 모여 살았죠. 또 지금의 이 종로 쪽에는 시전상인들이, 그리고 을지로 쪽에는 의관이나 역관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출퇴근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조선시대 관리들의 이 출근 시간은 여름에는 미오시, 즉 5시에서부터 7시 사이였고 겨울에는 조금 늦춰져서 7시에서부터 9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과 비교를 하면은 여름에는 조금 빠르고 겨울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고위 관리들은 비교적 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출퇴근 시간을 맞추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조 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병으로 직무에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이 승정원에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고 임금이 잡아들여 조처를 취하도록 했다. 이것은 조중회가 하급 관리 시절의 일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한 하급 관리가 결근한 사실을 임금에게까지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조선시대 관리로 지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시대의 관리가 과연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세종문화회관 건너편에 비석이 하나 서 있다. 경조 아문터, 옛 한성부가 있던 곳이다. 매일 아침 한성부 관리들은 바로 이곳 육조거리로 출근했다. 옛날에는 그 출퇴근 격식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낮은 사람들이 전부 미리 출근해서 있다가 한성 판문이 이렇게 출근하시면은 이방서리가 한성 판문이 출근하십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자윤, 우윤, 뭐 그 모든 관리들이 계급에 따라서 대문 밖에서도 기다리고 대문 안에서도 기다리고 솜돌 위에서도 기다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계급에 따른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성 판문을 다 이렇게 맞습니다. 한성부는 사무실과 호적 창고 등 여러 개의 건물이 하나의 청사를 이루는데 이 청사에 모두 90여 명의 관리가 근무했다. 관리들의 주요 업무는 호적의 작성과 보관, 마부와 마차 관리, 그리고 도성 안의 치안 관리였다. 한성부 관리의 근무 시간은 평균 10시간. 관리들은 점심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점심은 옛날에는 이제 뭐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식량 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9월서부터 1월 사이에는 이제 막 두 끼만 먹고 간단하게 이제 뭐 간식 정도 이렇게 뭐 주기도 하고 한여름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막 세 끼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막 뭐 조금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고. 당시 조선시대의 국립대학인 성균관엔 예비관리들의 기숙사가 있었다. 양현재가 그곳이다. 현재 양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동양학부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은 한 방에 2명씩 생활하며 다가올 과거 시험을 준비